언니들, 솔직히 말해볼까요? 다이어트 결심하고 3일 넘기기 힘든 거,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어제 분명히 오늘부터 저녁 굶겠다고 다짐했는데, 퇴근하고 집에 오자마자 나도 모르게 식탁 위에 있던 과자에 손이 가잖아요. 먹고 나서 아차 싶고,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할까 자책하고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언니들 잘못이 아니에요. 문제는 언니들의 의지력이 아니라 바로 언니들의 부엌 때문이라는 사실이요. 오늘 제가 가져온 이야기는 브라이언 완싱크 박사의 슬림 바이 디자인이라는 책이에요. 이분은 무려 20년 동안 사람들이 왜 먹는지, 어떻게 먹는지 연구한 식행동 분야의 대가인데요. 이 책의 결론은 아주 심플해요. 뚱뚱해지는 건 우리가 게을러서가 아니라 뚱뚱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환경만 조금 바꾸면 저절로 살이 빠진다는 거예요. 사실 저도 예전엔 아빠 뱃살 보면서 아유, 아빠 좀 그만 드세요 라고 잔소리만 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우리 집 식탁 위에는 항상 땅콩이랑 믹스커피가 놓여 있었어요. 아빠는 그냥 눈에 보이니까 드셨던 거죠. 제가 전문가랍시고 잔소리만 했지. 정작 그 땅콩 그릇을 치울 생각은 못했던 거예요.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책에 나오는 시러큐스 연구를 보면 더 놀라워요. 주방 조리대 위에 시리얼 상자를 올려놓고 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몸무게가 평균 9kg이나 더 나갔대요. 9kg이라니 엄청나죠? 반면에 과일 그릇을 눈에 띄는 곳에 둔 사람들은 평균 3kg이 덜 나갔다고 해요. 눈에 무엇이 보이느냐가 내 몸무게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린 당장 뭘 해야 할까요? 언니들 지금 바로 주방으로 가서 조리대랑 식탁을 한번 보세요. 혹시 빵 봉지, 과자 상자, 먹다 남은 케이크가 나와 있나요? 그거 싹 다 찬장 안으로 넣으세요. 불투명한 용기에 담아서요. 호일로 싸서 내용물이 안 보이게 하는 것도 꿀팁이에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지는 건 연애나 음식이나 똑같거든요. 주방을 정리했다면 이제 그릇을 바꿀 차례예요. 언니들 집 접시 지름이 얼마나 되나요? 보통 11인치나 12인치를 많이 쓰는데 이걸 10인치? 그러니까 약 25cm 정도 되는 접시로 바꿔보세요. 2인치만 줄여도 먹는 양이 22%나 줄어든대요. 신기한 건 배부름은 똑같이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델베프 착시라는 건데 작은 접시에 음식을 가득 담으면 우리 뇌는 와, 많이 먹었다라고 착각하거든요. 제 남자친구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뷔페만 가면 뽕을 뽑아야 한다면서 큰 접시에 탑을 쌓아서 먹어요. 근데 이 책을 보고 나서 제가 꾀를 냈죠. 오빠, 우리 오늘은 작은 접시에 예쁘게 담아서 코스 요리처럼 먹어볼까? 하고 샐러드 접시를 쥐어줬어요. 결과는 대박이었어요. 평소보다 왔다 갔다 하기 귀찮아서인지 아니면 시각적으로 만족해서인지 훨씬 적게 먹더라고요. 억지로 못 먹게 말리는 것보다 그릇 하나 바꿔주는 게 훨씬 평화롭고 효과적이었어요. 집밥 먹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식탁 특징이 뭐예요? 찌개 냄비째 놓고 반찬통 그대로 꺼내놓고 먹잖아요. 책에서는 이걸 패밀리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먹으면 내가 얼마나 먹었는지 가늠이 안 돼서 훨씬 더 많이 먹게 된대요. 귀찮더라도 주방 조리대에서 딱 먹을 만큼만 개인 접시에 덜어서 식탁으로 가져오세요. 추가로 더 먹으려면 일어나서 가야 하니까 그 귀찮음이 식욕을 이기게 만드는 거죠. 음료수 마실 때 컵 모양도 중요해요. 뚱뚱하고 낮은 컵보다는 길고 날씬한 컵을 쓰세요. 사람들은 수직끼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해서 길쭉한 컵에 마시면 양이 많다고 느끼거든요. 아이들한테 탄산음료 줄 때나 남편 맥주 따라줄 때 길고 얇은 잔을 쓰면 자연스럽게 섭취량을 줄일 수 있어요. 반대로 물은 뚱뚱한 컵에 마시면 더 많이 마실 수 있겠죠? 자, 이제 집 밖으로 나가볼까요? 외식할 때 어디에 앉느냐가 칼로리를 결정한다는 사실 아셨나요? 구석진 어두운 자리나 칸막이 안쪽 자리에 앉은 사람들은 밝은 창가 쪽에 앉은 사람들보다 디저트를 주문할 확률이 훨씬 높대요. 남들 시선이 차단되면 우리 뇌가 안심하고 더 먹으라고 명령하나 봐요. 앞으로 식당 예약할 땐 무조건 창가 자리, 입구 근처 밝은 자리를 사수하세요. 식당 가면 제일 위험한 게 뭐죠? 맞아요. 식전 빵이에요. 배고픈 상태에서 따뜻한 빵이 나오면 이성을 잃잖아요. 저자는 이걸 막기 위해 아주 단호한 방법을 제안해요. 주문할 때 직원에게 말하는 거죠. 식전 빵은 주지 마세요. 혹은 빵 바구니를 치워주세요 라고요.
눈앞에 있으면 100% 먹게 됩니다. 아예 처음부터 내 테이블에 올라오지 못하게 차단하는 게 상책이에요. 장볼 때도 전략이 필요해요. 마트 들어가면 어디부터 가시나요? 보통 입구 쪽에 채소 코너가 있잖아요. 여기서 카트의 절반을 채소와 과일로 먼저 채우세요. 카트가 건강한 음식으로 꽉 차 있으면 나중에 과자 코너를 지나갈 때 죄책감도 덜 들고 이미 자리가 없어서 정크푸드를 덜 담게 된대요. 그리고 하나 더. 장 볼 때 껌을 씹으세요. 입안이 심심하지 않으면 충동 구매가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답니다. 대용량으로 싸게 사온 음식들 어떻게 하시나요? 코스트코나 이마트 트레이더스 다녀오면 냉장고가 꽉 차잖아요. 이걸 그대로 두면 빨리 먹어치워야 한다는 압박감에 과식하게 돼요. 사오자마자 바로 1인분씩 소분해서 냉동실 깊숙이 넣으세요. 꺼내 먹으려면 해동하는 시간이 걸리게 만드는 거죠. 불편함이 다이어트의 가장 큰 친구라는 거 잊지 마세요. 직장 다니는 언니들 오후 3시만 되면 당 떨어지잖아요. 탕비실이나 책상 위에 있는 초콜릿, 사탕이 제일 위험해요. 연구에 따르면 간식 그릇을 책상 위에서 2m만 멀리 치워도 먹는 양이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해요. 가지러 가기 귀찮으니까요. 만약 동료가 책상에 간식을 두고 먹으라고 한다면 아유 고마워요 하고 받아서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세요. 눈에 안 보이면 안 먹게 됩니다. 반대로 몸에 좋은 건 최대한 눈에 띄고 먹기 편하게 만들어야 해요. 냉장고 열었을 때 제일 잘 보이는 눈높이 칸에 씻어놓은 방울토마토나 깎아놓은 과일을 두세요. 배고파서 냉장고 문 열었을 때 제일 먼저 보이는 걸 집게 되어 있거든요. 저는 주말에 과일을 미리 다 씻어서 투명한 통에 담아둬요. 이러면 과자 뜯는 것보다 과일 꺼내 먹는 게 더 편해지니까 자연스럽게 건강식을 하게 되더라고요. TV 보면서 밥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내가 뭘 먹었는지도 모르고 계속 들어갑니다. 이걸 산만한 섭취라고 하는데요. 식사할 때는 TV도 끄고 스마트폰도 내려놓으세요. 온전히 음식의 맛을 느끼면서 먹으면 내가 나 지금 밥 먹고 있구나 라고 인지해서 포만감을 더 빨리 느낀대요. 정막이 어색하다면 조용한 음악 정도만 틀어두는 게 좋아요. 우리 뇌가 배부르다는 신호를 보내는데 최소 20분이 걸린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빨리 먹는 습관 고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장 느리게 먹는 사람을 페이스메이커로 정해요. 밥 먹을 때 남편이나 동료 중에 제일 늦게 먹는 사람 속도에 맞춰서 수저를 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물 마시면 나도 마시고 이야기하면 나도 듣고요. 이러면 자연스럽게 식사 시간이 길어져서 과식을 막을 수 있어요. 집에 아이들이 있어서 과자를 아예 없앨 순 없다고요? 이해해요. 그렇다면 간식 창고의 위치를 바꾸세요. 제일 구석진 방, 제일 높은 선반, 의자를 밟고 올라가야 닿을 수 있는 곳에요. 아이들은 귀신같이 찾아 먹겠지만 적어도 언니들이 무심결에 하나씩 집어먹는 건 막을 수 있어요. 불편함은 성인에게 더 큰 장벽이 되거든요. 치킨 먹을 때 뼈통 비우지 마세요. 갈비 먹을 때도요. 내가 먹은 흔적을 눈앞에 쌓아두면 내가 이렇게 많이 먹었나? 하고 브레이크를 걸어줍니다. 식당 직원들이 친절하게 접시 치워주려고 하면 아니요, 그냥 두세요 라고 하세요. 깨끗한 테이블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거든요. 우리는 끝을 봐야 합니다. 오늘 정말 많은 팁을 쏟아냈는데요. 이걸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딱 3가지만 골라보세요. 예를 들어 1번 식탁 위 과자 치우기, 2번 작은 접시 쓰기, 3번 외식할 때 창가 앉기. 이렇게 사소한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완싱크 박사는 이런 작은 변화 하나가 하루에 100에서 200칼로리를 줄여주고 1년이면 5kg 감량으로 이어진다고 했어요. 고통스러운 다이어트 식단 없이 말이죠. 우리가 살찌는 이유가 무의식적으로 먹기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이걸 반대로 이용하면 무의식적으로 살이 빠지게 할 수 있다는 게 이 책의 핵심이에요. 의지력은 배터리 같아서 언젠가 방전되지만 환경은 변하지 않아요. 한 번만 세팅해두면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환경이 나를 날씬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그리고 이 방법의 가장 좋은 점은 나 혼자만 살 빠지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가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남편의 뱃살, 아이들의 소화비만 걱정, 잔소리 대신 그릇을 바꾸고 과일 바구니를 놓는 걸로 해결해 보세요. 엄마가 주방의 건축가가 되면 가족의 건강 지도가 바뀝니다. 다이어트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폭식하고 또 자책하고 이 악순환 이제 그만 끊으세요. 언니들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단지 주변 환경이 조금 방해했을 뿐이에요. 오늘 저녁 식탁 위에 있는 과자 봉지 하나만 찬장으로 옮겨도 언니는 다이어트에 성공한 거예요. 자신을 믿지 말고 환경을 믿으세요. 자, 영상 끝나면 뭐부터 해야 할지 아시죠? 휴대폰 끄고 바로 주방으로 달려가세요. 식탁 위에 나와 있는 잡동사니들 싹 치우고 제일 예쁜 그릇에 과일 하나 딱 올려두는 겁니다. 그 작은 행동이 언니의 몸을 바꿀 거예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 주방에서 뭘 치웠는지 댓글로 자랑해주세요. 저는 언니들의 건강한 변화를 늘 응원합니다. 안녕!